안녕하세요. 첼브라입니다. 시세가 뭐 올라도 내려도 뭐 그냥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되게 오래되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확신을 잃으실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이럴 때 특히나 이제 뉴스들이 되게 보면은 부정적인 뉴스가 더 많아요. 이게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나오는 뉴스인지 아닌지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시장에 주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뉴스인지 파악을 하는 게 먼저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거는 그 뉴스 뒤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저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하고 중국 관련해서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을 우리 대중들은 유튜브나 기사를 보고 그냥 100%다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요. 한 사람이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매체가 떠들면 그것을 10사람의 대학 교수 애널리스트가 떠들고 이걸 다시 100명의 애널리스트, 방송인이 떠듭니다. 100명이 1000명이 되고 이게 대중한테는 진실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100% 진실일까요? 언제나 반복되지만 항상 여기에는 뒤통수가 존재합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 오늘 영상에 들어갈게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물음표를 항상 던지시는 습관이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엔 중요하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예.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선물 거래 승인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다. 이게 이제 8월 16일 날 나왔는데 코인베이스를 승인해줬다는 의미는 잠정적으로 미국 내에 있는 크라켄이라든가 제민이라든가 여러 미국 내 북미에 있는 거래소들도 승인될 확률이 확장돼서 나타날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선물이란 얘기는 일반 스팟보다는 현물보다는 위아래 진폭이 더 크잖아요. 과연 이 세력이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갈까? 물음표를 던져보면 거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위아래로 가격 등락이 커지고 레버리지가 크면 거기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커지겠죠. 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저걸 승인을 내준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우크라이나 영토 포기하는 대신 가입 어떤지 나토 고위 관리 제한 이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앞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위하는 척 엄청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말을 꺼낸 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토가 우크라이나 러시아로부터 빼앗긴 땅 포기하고 그냥 전쟁을 그냥 끝내. 예, 그냥 끝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에 관해서.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무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최신식 무기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구식 과거 전쟁에 써였던 폐기돼야 할 무기를 사용을 해서 쇼잉을 하는 건지 파악을 하는 게 먼저인데 이게 후행돼서 제가 이제 후자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골동품 같은 그런 폭탄을 터뜨리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거는 분명히 종식이 될 겁니다. 자, 시간 끌기 작업이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고 저것과 이제 전 세계 인플레이션율의 하락률과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간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네오라는 코인이 아마 제가 되게 오랫동안 네오가 그 중국의 이더리움이죠. 한마디로 이제 상징성이 있는 건데 중국은 아시겠지만 앞에서는 우리는 블록체인 배제합니다. NFT는 수용합니다. DCEP 그러니까 위에나를 기반으로 한 CBDC를 출시하고 유통시키면서 코인은 배제시킬 겁니다. 얘기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바이낸스 사용자의 20 몇 프로가 중국 본토인들이었죠. 자, 중국 정부가 실제로 밴을 시켰을지 중국 내에서 채굴자들이 채굴을
안 했을지. 자, 이게 여러분들은 그리고 비트메인이라는 그 전 세계 가장 성능이 좋은 채굴기를 빼내는 그런 회사가 존재를 하는데, 만약에 맞겠다고 했었으면 비트메인이라는 회사도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짓과 진실을 항상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네오가 중국의 대표적인 거래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옵이고, 이번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래소가 전 후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OKX인데 OKX하고 같이 파트너십 관계를 맺으면서 여기 네오 에이펙 해커톤을 개최를 합니다. 전 세계 중요 지점을 다니면서 우리 블록체인 시스템 인프라에 관해서 해킹을 한번 해봐. 왜냐면 보안에 관해서 측정을 하고 공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이래 상금을 이렇게 걸면서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녀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일본에서 있었고, 베트남에서 있었고, 인도에서 있었고, 중요한 데는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베트남, 인도, 그리고 서울에서 9월 1일 날, 2일 날 있고, 향후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홍콩에서 이제 결승전 이 발표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오코인은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제 CEO거든요. 여기 알리바바 클라우드, 여기 그 일원도 여기에 이제 동행을 합니다. 제가 네오코인은 엔트파이낸셜하고 우회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분명히 커넥션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예전에 이제 유추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행사에 파트너 관계 가장 대표적인 게가 OKX고 알리바바 클라우드입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 그리고 여기 아마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허접한 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간에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시장을 그러니까 단순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난 몇 년간 중국이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막 이럴 때 중국 관련한 코인은 망한다,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대중들이 유튜브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뭐 개인의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저도 개인이니까. 근데 어쨌건 이런 이중잣대, 이중 논리를 펴가지고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은 직관적으로만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실패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무슨 기사가 나올 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비중이 너무 높으면 색안경을 끼고 항상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대중과 좀 거시적으로 좀 활동을 좀 하는 사람들과 분명히 클래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중이 대중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건 여기서 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각의 차이 때문에 사람 삶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라울팔이 4분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랠리 온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 말대로 될지는 미지수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금융시장에서 되게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골드만삭스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사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얘기만 하는 건 아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아마 비등비등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카카오 관련해서 되게 부정적인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한쪽으로 과대하게 미디어가 부정적인 뉴스를 전달을 한다. 항상 의심을 해야 된다. 여기서 뒤통수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참고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면 개편을 하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멀지 않았을 거예요. 인공지능까지 도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아마 전면적인 개편을 하면서 아마 카카오에서 대규모의 업그레이드가 아마 진행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그리고 중대 발표가 있을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하나의 소스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싱가포르 거래소 중국 알리바바와 연결된 구조와 인증서 상장, 이 얘기가 있는데 보시면은 보세요. 우리 그냥
싱가포르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냥 상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 금융 허브가 기존에는 영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었죠. 영국하고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홍콩이었죠. 그런 순간 어느 순간 싱가포르이 대두돼. 근데 싱가포르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거의 중국의 정치적으로 아니면 금융 쪽으로 이미 여기 제가 생각했을 땐 거의 포섭이 돼 있는 단계이고 많은 중국 기업들이 여기다가 이제 금융 인프라를 깔아놨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엔드파이낸셜이죠. 음. 그래서 어쨌건 여기 보면 싱가포르 거래소가 알리바바와 연결된 구조화 인증서 상장 이것도 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중국은 앞에서는 망한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실핏줄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거는 우노코인이라는 거래소거든요. 여기는 주로 아프리카 대륙이나 동남아 뭐 이런데 근데 이거는 인디아예요. 우노코인 인디아인데 여기 핵심 투자자가 DCG 그룹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모회사가 DCG입니다. 근데 인도에 왜 수많은 거래소가 코인 DCS는 보시면은 코인베이스가 투자한 거고 코인베이스의 핵심 주주는 DCG입니다. DCG 그룹입니다. 베리 실버트에. 왜 이들이 이렇게 인도에 열광을 하는지, 인도에 그렇게 몰려가는지. 공중파 미디어에서는 인도가 망한다. 카스 제도 때문에 성장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많은 사업가들은 사람들이 중국 망한다고 할 때 중국에 진출해서 성공했고 그 이후에 인도도 사람들이 아니다 아니다 얘기를 하지만 인도는 지금까지 많은 성장을 해왔고 제가 알기로 달에 착륙을 하는데 지금까지 4개국이 착륙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달 중에 이제 착륙하기 쉽지 않은 부분에 인도가 최초로 아마 착륙했다는 기사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많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인도에 과연 왜 이런 데가 투자를 하는지. 재민이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다 마찬가지로 특히나 이제 베리 실버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리 실버트는 얼굴 마담이고 베리 실버트를 밀어주는 거는 월가의 금융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아니죠. 자, 어쨌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뭐 임팩트 있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는 현재 시점인 건 분명해요. 근데 ETF가 블랙록이 먼저 나올지, 자, 아니면 GBTC가 먼저 승인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GBTC가 먼저 승인되면서 많은 일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GBTC가 승인이 되고 아크 인베스먼트 그래서 뭐 블랙락, ETF, 뭐 21쉐어스, 뭐 위즈덤 트리 다 신청했던 게 다 한꺼번에 이제 연결이 돼 있겠죠. 미리 그 얘기를 DCJ에서 했었고 뭐 시간이 문제일 뿐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자, 항상 이제 뉴스를 보실 때 물음표를 10개 정도 던지시면서 보시면은 조금 다른 해석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언급을 하면 그것에 관해서 항상 의심하시고 해석하시고 생각하시고 이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단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TV 뉴스를 보실 때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하루하루 아마 발전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